5대 식국 시대의 역사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5대 중 한국 역사의 발해와 후백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로 5대 중 누가 발해와 후백제였는지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5대 식국 시대, 당나라의 멸망과 5대 식국. 5대 식국 중 중국사 5대와 한국사의 연표를 정리해 봅시다. 상계의 연표를 보면 공통점과 핵심이 있습니다. 상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후량, 후진, 후한, 후지가 있었던 곳이 개봉이며 초기입니다. 문제는 이들 후량, 후진, 후한, 후지가 있었던 개봉 초기, 발해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량, 후진, 후한, 후지가 있었던 개봉에 발해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인 것을 입증하면 중국 역사의 5대가 전부 조작인 것이 입증되며, 둘째, 후당의 후백제 거란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5대 식국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후당이 후량을 물리친 개봉에 후백제가 그 당시 점령한 신라의 지역인 상경 용천부가 있었던 초기라는 것을 입증하면 후당이든 후백제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봉과 상경 용천부, 개봉, 주전층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후량을 건국했다고 하는 것은 양주를 기반으로 장안의 당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국명이 후량이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정충이 변주인 카이펑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 이들 개봉의 지명을 분석하면서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변주, 상기에서 주전층이 있었던 변주를 개봉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충청도 청주의 군명이 청주입니다. 즉 청지역에 있는 물이 물수변이 추가된 청으로 이 둘은 동일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 지역에 있는 물은 물수변이 추가된 변이 됩니다. 변이라는 지역에서 탄생한 성씨가 변씨입니다. 변씨가 탄생한 곳이 노나라의 변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나라의 정체만 밝히면 개봉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도 이산과 강원도 평창의 군명에 노나라가 있었던 노산이라고 합니다. 노나라가 있었던 충청도 이산의 산청과 군명을 인용합니다. 노나라가 있었던 노산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이란 단순히 성이 있는 산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성주는 단 한 군데에만 나오는 군명입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비료 절번부여 성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이 성주로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평안도 성천이란 초계 지명인 성도에 있는 하천입니다. 변씨가 탄생한 노나라의 변읍이 성도인 촉에 있었다고 합니다. 노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곡부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경주,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군명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경원과 함경도 경흥의 군명 공주와 공성은 공씨가 개출되었던 곳으로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곡부로 경주의 곡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주의 신징의 경주는 화양에 있었다고 하며 화양은 촉의 지명이고 경주는 탕구루인 천황님이 계셨던 탕구트로 촉이라고 했습니다. 개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정나라의 장공이란 장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이것이 개봉이었던 것으로 강원도 영월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상기에서 노나라의 변읍이 개봉이라고 했는데 장공이 있었던 장릉이 노상군의 묘라고 합니다. 노상군이란 제후국 노나라의 땅을 봉지로 받은 황제의 아들입니다. 강원도 영월이 장땅에 있었던 곳으로 이곳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촉에 흘렀던 강이 금강으로 강원도 영월이 촉의 지명이었습니다. 자, 개봉의 정체를 더 밝혀봅시다. 하미, 카미, 카이민프, 계명부, 개봉부, 영평부 등 연행록의 실제 경유지인 2호, 이주에 대해 신강 동쪽 끝에 있는 한밀, 현지인들은 카물 혹은 코물이라고 발음합니다. 고대 중국에는 2호로 알려졌고 원사에는 한밀역, 한밀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물 혹은 카미 혹은 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미를 카미라고도 부르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곳을 부르는 이름이 케메인프이고 집사에서는 카이민프라고 하면 이 말들은 카미, 하미를 지칭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동방견문록에서는 이곳 카미, 하미를 개평부, 개봉, 계명부라고도 불렀습니다. 삼장법사전에는 개봉인 하미 2호를 이주라고 합니다. 이 하미의 위치는 도낭 이동지방에서 오는 사신과 관리, 군인, 상인들이 쉼없이 다니는 길목의 중간 지점이 되어 연행록에 나오는 영평부로 조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카미를 알아챌까봐 원사부터 동방견문록 조서까지 개평부라고 이름을 박아놓았는데 한자 이름이 나올 때는 개평부를 살짝 바꿔서 영평부라고 부릅니다. 개평부, 개봉을 영평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평부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대동지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개봉의 다른 이름이 이주 영평부 개평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동지지 읍지류의 영평부를 고고죽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기원전 3897년경 신시계천의 무대였던 곳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개봉의 다른 이름 이주에 있는 하천이 이천입니다. 강원도 이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현해북쪽 1위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성주, 송양, 다물, 결번부여 비류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촉의 이름인 성도입니다. 이주가 촉에 있었던 지명이었던 것으로 이곳에 개봉부가 있었습니다. 상기에서 노나라가 있었던 노산을 성산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이천의 사묘를 인용합니다. 용의 집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으로 촉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봉이 촉의 지명이었습니다. 후량, 주전충의 후량이란 양주를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후량이라는 칭호를 주었던 것으로 양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양산의 군명이 양주로 함경도 덕원의 군명 동모란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곳입니다. 양산, 의령, 덕원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의춘은 또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곳이 동모였는데 후량 주전충의 기반지도 양주인 동모라고 합니다. 즉 후량이 발해였던 것입니다. 후량이 907년부터 923년까지 존속했다고 하는데 발해는 공식적으로 멸망한 연도가 926년이라고 조작했습니다. 그러면 후량이 발해가 있었던 곳에 있었으므로 후량이 발해였던 것입니다. 조작된 역사를 이렇게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상경용천부. 자, 그러면 발해가 있었던 상경용천부와 개봉의 지명을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상경,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와 상도, 상경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주의 군명 상산은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라고 옛 상나라 지역을 은나라의 후손 미자계에게 준 곳이 제후국 송나라였습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탄생한 송이 상시로 송나라의 상지역이 있었는데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니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중국 역사 사마천의 사기세가의 지명과 신중동국 여지승남이 이렇듯 일치되는 것입니다. 미중의 아들 송공이란 송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송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개성의 군명 송악군이란 송땅에 있는 산이 송악이 됩니다. 상경이란 위의 상국으로 왜 상국인고 하니 개성의 군명 황도는 천황의 비왕이신 사망에 계셨던 황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도 상주가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이곳이 미자계의 송나라이고 개성의 송악이었습니다. 개성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나성이란 나주에 있는 성곽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에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금성이란 촉의 지명 금도에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개봉이 촉에 있었다고 했는데 발해가 있었던 상경 역시 촉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경 용천부의 용천의 지명도 찾아봅시다. 용천부, 용천에 있는 사찰이 용천사로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가 이곳 역사 속에 남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개봉인 강원도 이천의 사묘에 용의 집인 용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후량이 있었다고 하는 개봉이 발해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로 촉에 있었던 것입니다. 후당과 후백제, 후당이 후백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후백제가 점령한 지역이 후량과 발해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의 촉이라는 것을 입증해 봅시다. 후백제가 점령했던 대야성, 진례성, 웅진인, 공주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대야성, 경상도 합천의 군명이 대야로 이곳에 있는 성이 대야성입니다. 대야성에 있었던 경상도 합천의 군명 강릉에 있는 성이 강성이고 능호가 강릉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 경흥은 함경도 경흥과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경흥의 군명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공이란 공씨가 탄생한 노나라의 곡부로 상기에서 개봉이 노나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례성, 전라도 금산의 군명이 진례로 전라도 금산의 군명 금주에 있는 성이 전라도 나주의 금성으로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웅진, 공주, 충청도 공주와 경상도 웅천은 웅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누적을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난조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 금도, 금성은 촉의 지명이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후백제가 점령했던 대야성, 진례성, 웅진인, 공주가 모두 촉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사에서는 후당이 촉에 있었던 후량을 멸망시킨 것이며 한국사에서는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고 했는데 신라가 있었던 촉은 발해의 상경용천부입니다. 그러면 신라의 역사 전체가 허구이며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중국사 5대와 발해 후백제 개괄.
상기 연표는 구독자님들의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 자막으로 올려놓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기의 연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후량에 있었던 개봉이 바로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였습니다. 즉 후량이 발해였습니다. 919년 고려 즉 발해는 용천부에서 상경인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상경은 큰 범위의 개성이었고 용천은 개성 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남한의 용천부였습니다. 923년 후당 즉 금성에 있었던 후백제가 발해의 수도 초계 용천부를 장악하면서 중국 역사 개봉에서는 후량이 멸망하는 것으로 조작했고 촉에서는 전축이 멸망하는 것으로 했으며 한국사에서는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는 것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919년 후량이 있었던 용천부에서 상경인 송악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후당인 후백제가 멸망시킨 후량은 용천에 있는 발해의 세력으로 발해의 본진은 상경인 송악에 있었습니다. 즉 발해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후당에 있었던 태원, 후백제가 있었던 금성과 거란에 있었던 요양은 천부가 있었던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936년 고려 즉 개성 송악에 있었던 발해의 세력이 후백제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것을 중국사에서는 후진이 후당을 멸한 것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하기 위해 후한과 후주를 만들어 삽입해서 개봉인 촉에 있었던 것인 양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발해의 역사 문제로 인해 중국사 5대 식국의 모든 조작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식국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이유는 5대가 이러할 진데 보아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에 대해 인용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조선사 편수회에서 왜 발해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발해가 중국 역사 5대의 후량, 후진, 후한, 후주였던 것입니다. 자, 뜨거운 감흥은 있으셨는지요? 다음 회에서는 대진국 발해의 상경 용천부를 더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